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이 좋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과 영상 그리고 움직이는 사진 GIF를 아시나요? 블로그로 들어가면은 영상은 아닌데 움직이는 사진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GIF는 블로그 혹은 개인 홈페이지에 영상까지 필요 없지만 단순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면 GIF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스크린2 GIF를 이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구글에서 스크린2 GIF를 검색하면 상단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주고 아래쪽에 포터블에 제일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포터블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설치 없이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포터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바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프로그램 메뉴를 보면은 녹화, 웹캠, 칠판, 편집기가 보입니다. 녹화는 컴퓨터의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면 창이 생성이 되는데 이 네모난 창 안에 있는 화면은 다 캡처를 합니다. 프로그램의 아래를 보게 되면은 FPS, 숫자 PX, 녹화,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맨 왼쪽의 버튼은 프로그램 창에 맞춰서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눌러준 상태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창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프로그램 창에 테두리가 생성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녹화 화면 크기가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FPS는 초당 몇 장의 사진을 추가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보통은 30 혹은 60인데 보여주고 싶은 화면의 길이가 길다면 30 혹은 15까지 낮춰서 설정을 해야 되며 시간이 짧지만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면 6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바로 옆에 숫자와 PX가 적혀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의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면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즉 캡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참고로 화면이 커지면 파일의 용량도 커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녹화랑 정지인데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시정지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캡처의 중간에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 캡처를 잠깐 멈추고 이어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은 녹화 마지막 부분부터 다시 캡처를 시작합니다. 정지를 하면 프로그램 편집기에 녹화된 장면이 있습니다. 웹캠 또한 녹화랑 같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컴퓨터 화면의 캡처가 아닌 웹캠 화면을 캡처한다는 점과 숫자와 픽셀이 아닌 비디오 배율 변경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단어만 바뀌었지 결국 화면 크기 조절입니다. 나머지는 녹화 버튼이랑 같으니 패스. 칠판은 단어 그대로 칠판 같은 화면 위에 펜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는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녹화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그리거나 혹은 지우면 바로 녹화가 진행됩니다. 만일 그리지만은 녹화를 하기 싫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면 녹화 없이 작업이 진행됩니다. 녹화를 다시 재개하기를 원한다면은 컨트롤 키를 떼주면은 녹화는 자동으로 재개가 됩니다. 녹화를 완료하거나 편집기의 버튼을 누르면 영상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편집기는 녹화를 하고 완료를 하면 자동으로 편집 화면에 추가가 되지만은 빔 프로젝트의 경우 영상이나 사진을 파일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이미지는 처음은 그냥 추가해도 되지만 이후에 다른 이미지를 넣게 되면 새로운 팝업 화면이 뜹니다. 두 개의 이미지 크기가 다르다면 이미지 크기가 작은 프레임에서 캔버스의 크기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작아 보이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이미지의 아래를 보면 이미지 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작은 이미지의 해상도를 보고 큰 해상도 이미지 크기를 화면에서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캔버스 크기를 이미지에 맞추기 버튼을 눌러주면 양쪽의 화면의 크기가 맞춰집니다. 이미지의 모양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양쪽의 이미지 크기를 맞추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잠깐 그 전에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기존 프레임 기준으로 새 프레임에 삽입될 위치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앞이나 혹은 뒤에 옵션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넣고 싶은 곳에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어서 설명하면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혹은 비슷한 크기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을 추가하면은 새로운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 배율과 프레임 레이트, 시작과 끝입니다. 배율은 화면 크기 조절로 폭과 높이가 너무 크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비율을 작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레임은 화면의 길이를 길게 하고 싶다면 15 혹은 30,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면 60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 시작과 끝은 영상의 일부만 사용하기를 원할 때 조절할 수 있으며 숫자 1000당 1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작에 2000, 끝에 3000으로 설정을 하면 2초와 3초 사이에 영상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은 아래쪽을 보면 숫자와 화살표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숫자의 왼쪽은 전체 프레임 수이며 숫자 1은 무시하고 오른쪽은 현재 보고 있는 프레임 위치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화살표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맨 처음, 이전 프레임, 재생 혹은 일시정지, 다음 프레임, 맨 끝으로 갈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단축키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환 효과는 페이드, 넘기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효과를 넣고 싶은 사진을 클릭한 다음 페이드 버튼을 눌러주면 오른쪽에 페이드를 적용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페이드 효과 대상에 다음 프레임과 색상이 있습니다. 다음 프레임은 현재의 사진의 다음 사진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며, 색상은 선택한 색상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프레임에 사진이 없을 경우 마무리가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길 원한다면 색상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효과 길이가 있는데 선택한 장면 다음에 얼마나 장면을 넣을 것인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용량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을 줄여서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넘기기는 페이드 효과 대상을 제외하고 다 같습니다. 홈 화면은 선택 반전, 선택 해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필요 없어 보이지만 프로젝트의 프레임 장면이 많아지면 전부 선택하기 힘들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선택 해제를 먼저 눌러주고 난 다음 선택 반전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재생은 건너뛰고 편집을 보게 되면은 중복 프레임 삭제가 있는데, 비슷하게 보이는 프레임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기능으로 조절 없이 바로 적용을 해주면은 프레임 수가 줄어듭니다. 파일 용량의 크기를 줄이고 싶다면 이 기능을 이용하세요. 편집안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클릭한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편집 탭에서 좌측 이동, 우측 이동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을 해야지만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탭에서 알아야 될 부분, 사이즈, 자르기, 뒤집기 회전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경계선, 그림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현재 GIF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이즈를 줄일 때만 사용을 하시고 작은 크기를 늘릴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프레임들을 크게 하면 화면이 깨져버려서 GIF를 올리는데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르기는 장면의 일부를 자르는 기능, 뒤집기 및 회전은 화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눈을 살짝 돌려서 경계선, 그림자, 모자이크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주의사항, 이 세 개는 아래쪽에 선택되어 있는 프레임만 효과가 적용된다는 점, 전부 다 적용하기를 원하거나 일부 프레임에 효과를 적용하려면 프레임을 선택해주세요. 한 개씩 선택을 하려면 컨트롤과 마우스 왼쪽 버튼 한 번에 선택하길 원한다면 쉬프트랑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설명하면 경계선은 장면의 가운데에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아닌 선택된 프레임의 테두리를 정하는 기능입니다. 플러스 값은 화면 안쪽에 테두리 선을 만드는 것이며 마이너스 값은 화면을 건드리지 않고 화면 밖에 테두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값은 커질수록 테두리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림자는 프레임 장면에 그림자를 적용하는데 이거는 설명보단 숫자의 값을 수정해서 원하는 그림자 효과를 만들고 난 다음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자이크는 픽셀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 화면에
모자이크를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픽셀의 크기 값을 10 이하로 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모든 편집이 완료가 되면 단축키 Ctrl 플러스 S 혹은 상단 탭 파일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말고 아래쪽에 파일에서 오른쪽에 파일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저장하길 원하는 위치를 눌러주고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끝! 참고로 블로그 파일 업로드 제한은 네이버는 20MB 미만, 티스토리는 10MB 미만으로 업로드가 가능하니 오른쪽 하단에 결과의 용량을 확인해 보시고 용량이 더 크다면 프레임을 조금 삭제해서 용량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END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